지금부터 우리 집으로 갈 건데 이 안대 좀 써줄래? 처음 만난 남자가 자신의 차 안에서 건넨 안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차 문을 열고 도망쳐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19살의 여대생은 순순히 그 안대를 받아들고 자신의 두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집니다. 지갑도 돈도 없이 낯선 도시에 남겨진 그녀. 하지만 그녀는 경찰서나 편의점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하는 대신 자신을 버린 그 남자의 집을 향해 스스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2018년 도쿄 카츠시카구. 이곳에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성실한 여대생 키쿠치 나츠미 양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 약대에 진학했을 만큼 착한 심성을 가진 19살 학생이었죠. 치열한 학업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녀에게 유일한 낙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온라인 게임이었는데요. 나츠미는 게임 게시판에 글도 남기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과 실제로 만날 약속을 잡습니다. 남자는 나츠미에게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제안을 하죠. 우리 동네로 한번 올래? 오기만 하면 30만 엔 줄게. 왕복 차비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거액. 세상 물정 모르는 19살 대학생은 그 돈이 자신을 옥죄어올 위험한 덫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오후 3시 대학 수업을 마친 나츠미는 아야세역에서 전철을 타고 100km나 떨어진 이바라키현의 카시마 신궁역으로 향합니다. 먼 길을 달려온 그녀는 역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가 아무것도 사지 않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도착한 또 다른 편의점 앞, 드디어 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름은 히로세 코이치, 당시 35세. 온라인 게임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었다면 평범한 여대생과 35살의 무직 남성이 만날 일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히로세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히로세는 나츠미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는데요. 집의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으니 이 안대를 해. 납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소름 끼치는 상황. 하지만 나츠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남자를 게임 속 친구라고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30만 엔이라는 돈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킨 걸까요? 히로세 코이치. 그는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는 히키코모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과거에도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깨어내려다 적발되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에 멈췄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눈을 가린 채 도착한 히로세의 집. 그곳은 편의점에서 차로 불과 5분 거리였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오직 두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나온 것은 저녁 7시 30분쯤 다시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는데요. 주변이 이미 어두워져서였을까요? 이번엔 히로세가 안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엉뚱한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한참을 달리던 차가 멈춰선 곳은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동네길. 히로세는 이곳 지리를 전혀 모르는 나츠미를 억지로 차에서 내리게 합니다. 당시 나츠미에게는 돌아갈 차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그녀. 히로세는 아마도 나츠미와의 인연을 여기서 끊어버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의문스러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근처 민가나 파출소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츠미는 지나가던 주민을 붙잡고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이 아파트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그녀는 울먹이며 자신을 버린 히로세의 집 위치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자신을 버린 남자의 소굴로 다시 들어가려 했던 걸까요? 그녀에게 그 30만 엔은 이 굴욕적이고 무서운 상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돈만 받으면 이 악몽이 끝난다는 간절함이 그녀를 다시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죠. 주민의 도움으로 기어이 히로세의 아파트를 다시 찾아간 나츠미.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1월 20일 이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녀를 볼 수 없었는데요.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히로세와 나츠미의 접점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야속한 시간은 흘러 해를 넘겼고 실종 2달 만인 2019년 1월 31일 카미스시의 어느 황량한 밭에서 나츠미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옷조차 입지 못한 채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그 옆에는 그녀가 그날 입고 나갔던 분홍색 코트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히로세를 체포했고 그는 그날의 진실을 이렇게 자백합니다. 다시 집으로 찾아온 나츠미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한 짓 게시판에 다 폭로해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고
자신의 과거와 행각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히로세는 격분하여 결국 차 안에서 그녀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건 직후 일각에서는 나츠미가 돈을 보고 남자를 따라갔다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5살의 남성이 19살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미끼로 던지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유인했다면 과연 피해자만을 탓할 수 있을까요? 히로세는 처음부터 그녀를 돈으로 올가매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요구할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츠미는 그 덫에 걸려든 희생양이었을 뿐이죠. 스마트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세상. 하지만 그 얇은 액정 너머에 있는 것이 선량한 친구인지 아니면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